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톡 메시징 파트 소속의 신성열입니다. 사내에서는 토모라는 영어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카카오톡의 메시지를 중계하는 서버를 개발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카카오톡 시스템의 진화, 테스트 자동화로 자신감 갖기로 IT의 사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CI 및 테스트 자동화 시스템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서비스 중 하나인 카카오톡에 이런 시스템이 없었다고 말하면 의심부터 들지 않을까요? 이미 많은 개발자들이 CI를 적용하지 않은 채 빌드 및 배포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오랜 시간 동안 저희 카카오톡 서버는 이런 위험한 줄타기를 진행하면서 개발 및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카카오톡이 출시된 지 근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희는 코드를 수정하고 배포를 할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서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 톡 메시징 파트는 어떻게 하면 개발 및 운영의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저희에게 당면한 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거시 시스템의 부담감을 어떻게 덜을 수 있을까? 다행히도 최근에 적용한 시스템으로 인해 저희는 이러한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말씀드릴 주제는 얼핏 보면 재미없고 따분한 일이고 이미 잘 알려진 기술을 적용한 것에 불과하지만 저희에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30분의 짧은 시간 동안 저희가 진행한 업무와 시행착오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테스트와 CI 시스템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섹션에서 카카오톡 메시징 서버의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고 다음 두 섹션에서는 저희가 CI와 테스트 자동화를 구축하면서 겪은 시행착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끝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하기에 앞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메시징 서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은 근 10년 동안 국민들의 사랑과 질타를 함께 받아온 서비스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채팅방을 개설하고 부담 없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현재 5천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하루에 20억 개가 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있는 등 카카오톡의 사용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카카오톡 서비스에서 저희 톡 메시징 파트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은 사용자 간의 메시지를 처리하고 중계하는 서버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희 서버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여기 그림과 같이 사용자들은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카카오톡 서버는 하나의 서버가 아니라 수많은 서버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서버군에서 가장 중요한 서버 중 하나가 사용자가 보낸 메시지를 처리하고 중계하는 서버일 텐데요. 이번 발표에서 이 서버를 메시징 서버라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징 서버는 저희 카카오톡의 핵심 기능인 메시지를 처리하는 서버입니다. 발신자가 보낸 메시지를 DB에 저장하고 이를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하기 위해 다른 서버와 통신도 하며 주키퍼를 통해 설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낮 시간에 트래픽이 20만 TPS 정도까지 오를 정도로 많은 요청을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서버들도 물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메시징 서버를 잘 운영하는 것이 저희 파트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카카오톡을 사용했던 사람이라면 장애로 인해 메시지 수발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한두 번쯤 겪어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시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잊을만 하면 장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월드컵과 같은 국가적 이벤트, 새해를 맞이할 때 급증한 트래픽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 트래픽에 익숙해진 톡 메시징 파트가 항상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는 지나친 자만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장애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 톡 메시징 파트는 사용자 간의 메시지를 중계하는 대신 신문이나 TV와 같은 언론사와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언론에 카카오톡 장애와 관련된 뉴스가 실릴 때마다 저희는 새로운 기능 개발을 완전히 멈춘 채 장애의 원인에 대해 고찰하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런 막대한 양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트래픽의 조그마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코드를 수정하고 배포할 자신감을 충분히 갖지 못했던 데 있었습니다. 급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고자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싶지만 혹시나 잘못된 코드가 들어가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감 때문에 실서비스에 투입될 서버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코드 리뷰와 QA 테스트를 통해 발견하지 못한 오류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잘못된 코드가 들어가 장애를 경험한 적도 있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메세잉 서버가 처음 개발되고 운영될 때의 환경이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메세잉 서버를 처음 개발할 때는 많은 스타트업 회사가 택하는 전략대로 요구사항 충족을 위해 기능 중심의 개발을 지속해왔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기능을 추가하려다 보니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 없이 새로운 프로토콜이 추가될 때마다 하나의 클래스에 구현하는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코드는 점점 더 쌓이게 되었고 하나의 클래스가 무려 3,000줄이나 되는 방대한 클래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와중에 생긴 수많은 중복 코드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메세잉 서버는 클래스 세분화라는 기본을 지키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테스트의 부재였습니다. 메세잉 서버가 카카오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과 달리 수행할 테스트가 없어서 코드의 무결성을 검증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드 수정이 부담스러워져 개발 속도가 느려졌으며 조마조마한 상태로 배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개발 및 배포의 부담에서 벗어나 재미있게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선 로컬 환경을 구축하고 큐컴버라는 테스트 라이브러리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택한 이유는 메세잉 서버가 로컬 환경 자체가 없어 테스트하기 위해선 알파나 샌드박스 스테이지까지 배포를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통합 테스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큐컴버라는 BDD, 즉 행위주도 개발에 기반한 테스트 라이브러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메시징 파트가 처음 세운 우선과제는 테스트를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비대해진 메시징 서버의 코드를 간결하고 읽기 쉬운 코드로 리팩토링하는 것이었지만 리팩토링을 하기 위해선 이전의 레거시 코드와 동작이 동일한지 검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 이전에 단위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를 추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배포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테스트를 반드시 추가해야 했습니다. 메세잉 서버에서 가장 문제가 된 테스트 부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한 건 큐컴버라는 테스트 라이브러리였습니다. 큐컴버는 행위주도 개발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테스트 도구입니다. 개발자가 아닌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작성을 위해 절킨 파스를 이용하는 것이 특징이고 시나리오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합된 모듈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위 테스트보다 통합 테스트에 적합합니다. 큐컴버의 장점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시나리오를 사용해 테스트의 의도가 명확하다는 것, 테스트가 실패했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는지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과를 쉽게 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 러닝 커브가 높아 익히기 어려운 점, 테스트를 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그리고 수많은 피처 파일을 관리해야 하는 점을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큐컴버를 적용할 때 피처 파일을 프로토콜별로 먼저 나눈 뒤 피처 파일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적고 테스트를 구현하기로 했습니다. BDD답게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할 때를 기준으로 시나리오를 짰는데요. 여기서는 특정 사용자가 채팅방을 만들고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을 차단한 이후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큐컴버는 절킨 파스로 시나리오에 적힌 구문을 given, when, then 등의 키워드가 붙은 익스프레션을 통해 실행할 메소드를 찾습니다. 시나리오에서 닐이 채팅방에 들어왔다라는 구문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큐컴버는 구문에 해당하는 메소드를 찾고 파라미터로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을 구문에서 추출해 메소드로 넣어줍니다. 여기서는 조인 챗룸이 메소드가 되고 닐이 파라미터로 들어가 유저네임이 되겠죠. 큐컴버를 사용할 때 이렇게 when이 붙은 메소드에서 테스트하고 싶은 프로토콜을 호출한 다음 then 키워드가 붙은 메소드에서 받은 응답을 대상으로 원하는 기대값이 들어왔는지 어설트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기서는 채팅방의 마지막 메시지가 차단 전에 받은 마지막 메시지인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나리오에 키워드가 붙은 하나의 구문을 스텝으로 정의하며 각각의 스텝은 코드가 실행될 때 통과, 실패, 스킵, 지연, 미정의 5가지 상태값 중 하나를 가지게 됩니다. 저희는 큐컴버가 메세잉 서버의 통합 테스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곧바로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줄 알았죠. 그런데 메세잉 서버는 큐컴버를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메세잉 서버에 기능을 추가하고 테스트하는 방법은 알파와 샌드박스 같은 테스트 스테이지에 서버를 배포하고 파이썬 스크립트나 실제 클라이언트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세잉 서버가 의존하고 있는 DB, 주키퍼 및 다른 서버들 또한 테스트 스테이지에 올려야 했고요. 즉 개발을 하고 개발 환경까지 배포를 해야 동작을 검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단지 테스트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배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테스트하는 시간은 길어지고 개발에 투자되어야 할 시간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큐컴버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로컬 개발 환경을 구축하자라는 합의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메시징 서버만 로컬 환경에 띄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메시징 서버가 의존하는 다른 요소들은 샌드박스에 둔 채 로컬에 있는 메시징 서버가 샌드박스 환경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다음으로는 파이썬 스크립트와 실제 클라이언트를 사용했던 사용자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파이썬 스크립트는 메시징 서버와 연결을 맺고 메시징 프로토콜을 호출하고 응답을 확인하는 등 실제 클라이언트와 유사하게 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이썬 스크립트는 전체 컴포넌트를 대상으로 한 전구간 테스트였기 때문에 메시징 서버만을 위한 통합 테스트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저희가 생각한 건 클라이언트를 모킹한 인터그레이션 테스트 라이브러리를 만들자였습니다. 테스트 라이브러리의 목적은 저희가 관리하는 각각의 서버군에 붙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를 구현하여 서버군 각각의 통합 테스트를 만드는 것이었고요. 테스트 라이브러리에서는 가입, 친구 추가를 비롯한 모든 초기 설정을 다른 서버와 통신 없이 가능하게 하여 의존성을 최대한 제거했습니다. 실제 큐컴버에서는 백그라운드 작업에서 몇 개의 구문만 추가하면 가입을 비롯한 친구 관계 설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로컬 개발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 라이브러리를 추가한 형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로컬에서 라이브러리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메시징 서버에 요청을 하면 메시징 서버는 샌드박스에 있는 컴포넌트들과 통신하면서 메시지를 처리하고 응답을 주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테스트를 돌리다 보니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피처를 돌릴 때마다 30초가 넘는 시간이 걸릴 때도 있었죠. 이런 식으로는 테스트를 돌리고 결과를 기다리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많을 것 같아 병목이 걸리는 구간을 먼저 찾으려고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테스트가 실행되기 전 백그라운드 구간이었습니다. 백그라운드 구간에서는 초기 설정을 완료하기 위해 테스트 라이브러리의 클라이언트가 DB와 커넥션을 맺고 가입과 친구 추가 등 필요한 데이터를 DB에 넣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로컬 환경에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었고 DB는 샌드박스 스테이지에 있다 보니 커넥션을 맺고 끊는데 많은 시간이 소비되었던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는 DB를 포함한 모든 외부 요소를 로컬에 다 띄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로 띄웠을 때 테스트를 실행하고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기로 했고요. 저희는 로컬에서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 도커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메시징 서버가 의존하는 DB, 주키퍼를 포함한 다른 요소들을 이미지로 만들고 도커 컴포즈 파일에 등록했습니다. 이때 DB 도커 이미지는 도커에 의해 띄워질 때 메시징 서버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을 전부 생성하도록 설정을 했고요. 도커 명령어 하나만 수행하면 메시징 서버를 띄울 수 있는 환경이 로컬에 구성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셋업 과정이 끝나면 로컬에서 메시징 서버를 띄우고 큐컴버의 테스트를 수행하여 코드를 검증하겠습니다. 모든 컴포넌트들을 로컬에 띄우니 저희 예상대로 테스트 수행 시간은 이전의 10% 수준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스트 환경까지 구축되었으니 통 메시징 파트에 남은 일은 방대한 양의 시나리오와 이를 실제로 수행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분업하기 위해 먼저 그라운드 룰을 정했습니다. 파트원들이 프로토콜별로 피처를 자율적으로 가져가게 하고 테스트를 많이 작성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커밋하기 전에 모든 파트원들이 코드 리뷰에 참여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규칙을 정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테스트 구현을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일은 지지부진했고 파트원들의 참여율도 저조했습니다. 이유를 분석해보니 다음과 같은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큐컴버의 러닝 커버가 높았기 때문에 파트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는 데 많은 시간이 들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기존의 시스템에 테스트만 추가하는 건 정말 재미가 없어 의욕이 생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적은 인원으로 서버를 개발 및 운영하다 보니 중간에 발생하는 과제로 인해 테스트 구현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로컬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를 구현할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든 성과가 있었지만 결국 원하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실패한 것입니다. 앞서 말했던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면 테스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염원을 끝까지 이루지 못할 것 같아 새로운 작전을 세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테스트같이 재미없는 일을 파트원들에게 자발적으로 맡기는 것보다 소수 정예로 TF를 구성하고
목표와 일정을 설정해서 테스트의 우선순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새로 목표는 테스트의 라인 커버리지를 60% 이상으로 만들어 위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이전에 CI 구성을 완료해 우리가 만든 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 측정하고 PR이 반영될 때와 주기적인 배치 잡을 돌릴 때 테스트가 자동화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저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가 택한 방법은 그레이들과 젠킨스를 사용한 CI 구축이었습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CI를 구축할 때 저희가 겪은 시행착오와 그레이들과 젠킨스를 적용해 테스트를 자동화한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I를 구축하려고 보니 기존 테스트 환경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로컬 테스트 환경 설정이 번거롭고 복잡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이전에는 도커 컴포저를 실행해 메시징 서버를 띄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IDE 또는 그레이드 래퍼를 이용해 서버를 띄운 다음 테스트 코드를 실행했는데요. 이 과정 중에도 개발자가 수동으로 VM 옵션을 설정하고 특정 디렉토리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할 때 코딩 컨벤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큐컴버가 사용하는 절킨에서 파라미터를 얻을 때 레객스를 쓸 수도 있고 타입을 지정할 수도 있는데 각자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고 메소드나 변수의 이름도 카멜 케이스와 스네이크 케이스를 섞어 쓰는 등 표준화된 스타일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서버를 띄우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runLocal이라는 자바 엑스큐션 타입의 그레이들 태스크를 만들었습니다. runLocal 태스크는 컴포즈업 태스크의 디펜던시를 가지겠고요. 그러면 컴포즈업 태스크 실행이 먼저 되면서 메시징 서버가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들이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자바 엑스큐션 타입의 그레이들 태스크 내에 JVM 옵션을 설정하고 필요한 디렉토리 구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결국 runLocal 태스크 실행 한 번이면 메시징 서버가 뜨고 바로 큐컴버를 통한 테스트를 짤 수 있는 환경이 구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큐컴버 테스트를 짤 때 절킨에서 타입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하는 등 표준화된 스타일을 정해 코드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젠킨스를 통한 CI를 구축하여 테스트를 자동화하려고 했습니다. 로컬 환경에서 runLocal과 같은 그레이들 태스크 하나로 서버를 띄운 것과 달리 CI 서버에서 젠킨스로 빌드할 때는 그레이들 태스크를 세분화하고 스크립트를 이용해 서버를 띄우고 내릴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레이들의 어셈블 태스크를 통해 빌드를 완료하고 컴포즈업 태스크로 메시징 서버 환경을 구성한 뒤 스크립트로 서버를 띄웁니다. 이후 테스트와 인터그레이션 테스트 태스크가 실행이 되면 유닛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가 수행되고 테스트가 끝나면 스크립트로 서버를 내리도록 했습니다. CI 서버에서 젠킨스의 빌드 자동화는 매일 오전에 한 번, 그리고 git툭을 통해 소스에 변경이 생겼을 때 일어나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젠킨스 빌드가 일어날 때마다 통합 테스트가 돌아가고 테스트 결과가 리포트로 만들어집니다. 젠킨스는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플러그인을 제공하고 있고 저희는 이 중 두 가지 플러그인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사용한 플러그인은 큐컴버 리포트 플러그인인데요. 큐컴버는 테스트가 실행될 때마다 결과를 JSON 파일로 만듭니다. 그런데 이런 JSON 파일은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큐컴버 리포트 플러그인은 큐컴버 테스트 결과 생성된 JSON 파일을 읽고 결과를 취합해서 보여줍니다. 저희는 프로토콜별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피처는 메시징 서버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큐컴버의 원리에 따라 스텝과 시나리오로 나누어 테스트 결과를 수치로 보여주며 각 피처가 수행되는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문제없이 돌아갔을 경우 피처의 테스트가 성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각 피처를 눌려보면 시나리오뿐 아니라 시나리오가 어떤 스텝으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스텝마다 걸린 시간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큐컴버 리포트 플러그인은 큐컴버로 구성된 테스트의 결과값만 보여주기 때문에 메시징 서버의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코드 커버리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자코코를 사용했는데요. 그레이들의 자코코 플러그인은 자동으로 모든 테스트 타입의 태스크에 자코코 태스크 익스텐션을 추가하고 테스트 태스크에 그 설정을 변경할 수 있게 합니다. 저희는 테스트 태스크에 Finalized by 자코코 테스트 리포트를 설정해 유닛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가 실행될 때마다 자코코 리포트를 생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젠킨스의 자코코 플러그인을 활용해 저희 코드의 커버리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테스트가 전무했으니 0%에 불과했던 수치가 현재 인스트럭션은 55%,
라인 커버리지는 59%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여기까지였고, 마지막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얻은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를 통해 코드의 라인 커버리지가 목표했던 60%에 근접한 것을 먼저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코드 커버리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메세잉 서버가 코드가 수정될 때마다 또는 매일 한 번씩 젠킨스에 의해 자동으로 테스트가 수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CI를 구축한 뒤 저희는 코드 수정과 배포의 스트레스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개발 속도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의외의 성과는 BDD를 적용하면서 새로운 멤버들이 메세잉 서버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코드를 보기 전에 BDD로 짠 시나리오를 보면서 각각의 프로토콜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이해하고 메세잉 서버가 하는 역할에 대해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을 계기로 메세잉 서버와 같은 방법을 다른 서버에도 적용하자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저희가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도 BDD와 CI를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할 점은 테스트의 이상적인 목표인 라인 커버리지를 100%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BDD가 물론 훌륭한 접근법이긴 하지만 테스트할 수 있는 영역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DB에 접근해 데이터를 얻어오거나 주키퍼에서 설정 부분을 바꾸는 등의 코드는 큐컴버를 이용해 테스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후 단위 테스트를 추가하여 이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단위 테스트가 완료되면 리팩토링을 통해 가독성 있고 고치기 쉬운 코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메세잉 서버가 아닌 통 메세잉 파트의 다른 모든 서버군에도 테스트와 CI를 적용해 배포의 부담에서 벗어나고 리팩토링을 진행하자라는 것이 다음 목표입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낡고 오래된 시스템의 변화, 고된 일이었지만 그 열매는 달콤했다. 혹시 오래되고 낡은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저희와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우선 테스트와 CI를 적용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많은 시간과 자원을 들여야겠지만 그로 인해 얻는 열매는 달콤할 테니까요. 오랜 시간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